나머지 정리라는 일단 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걸 좀 알고 가야 돼요. 항등식 뭘까? 그죠? 항상 성립하는 식 항등식이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봅시다. 2x 플러스 1이 3이래요. 어이, 장난하니? x의 값 얼마야? 1. 오케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x의 값에 따라서 결국 그 값이 참이거나 혹은 거짓이 밝혀지는 나의 x의 값 하나에만 성립한다 혹은 둘에만 성립한다, 그 식의 x의 값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불렀는데, 항등식이라는 것 결국 이런 거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이퀄의 관계가 서로 동일한 식이 나타날 때, 여기에는 x의 값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x값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실수입니다. 이런 표현 일단 우리가 줄 수 있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항정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렇게 항정식이라는 녀석은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이 서로 일치해서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저렇게 이렇게 주면 완전 이거는 거의 뭐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잖아. 그냥 같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값을 찾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항등식입니다 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우리가 하나씩 일단 의미를 부여해 보면, 첫 번째, 당연히 첫 표현은 항등식이라는 말을 다 줄 수도 있죠. 문제 안에서 주는 표현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야. 첫 번째,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라는 표현을 주고요. 두 번째, 모든 실수 x 혹은 항상 성립할 때 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만 더 표현해 보면 이렇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항등식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보면, 그러면 성질은 뭐가 있을까?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첫 번째, ax 플러스 b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게 a의 값과 a의 프라임 곧 b의 값과 b의 프라임이 같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거지.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결국 그 앞에 있는 개수와 뒤에 있는 상수항이 서로 같습니다의 표현으로 서로 같다라는 성질이 나타나고, 그 사항을 통해서 ax 플러스 b가 0입니다가 항등식이라면 a의 값도 b의 값도 각각 다 0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다라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항등식은 언제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나의 상황을 소개하기 때문에 결국 항등식을 통한 미정계수를 구하는 법이 마지막 소개되고요.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성질에서 봤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개수 비교법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다 이거지. x에 대한 항등식이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a 값이 2고 b 값이 3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단순하게 정보를 정리하면 개수 비교법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등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수치 대입법이야. 수치 대입법이라는 건 뭐야? 아무런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를 집어넣어서 그 식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다 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녀석이 있대요.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해볼까? 억지로 만든 식이니까 이게 지금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난다고 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야. 뭐야?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항상 뭐냐면 그 사이에 인수를 숨겨 놓습니다. 오른쪽에 이퀄로 만들어져 있는 지금 식의 과정에 곱하기의 표현으로 인수 곱하기 인수가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다 전개해서 얘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는 좀 더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이 값이 0이 되는 x의 값에 1을 대입한다에 수치를 대입하고,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니까 마1 곱하기 마2, 이 b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6입니다라는 표현으로 b의 값이 3입니다라고 찾아낼 수 있다고. 의미 괜찮죠?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찾냐 못 찾냐에 따라서 식이 쉬워지고 어려워지고가 결정된다고요. x-2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다 사라져야 돼서 사실은 앞과 식과 b의 식에 지금 맞는지 틀린지를 비교하는 값이 되고요. 살짝 오류가 있지만 x의 값에는 당연히 뒤의 값을 없애기 위해서 3을 대입하는 게 우리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러면 3을 대입하면 뒤에 게 사라지고 앞에 게 남아서 2 곱하기 1이니까 다시 2a도 6이죠. 지금 내가 만든 이 문제 표현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류긴 오류야. 그래도 그걸 그 의미만 파악하자면 이렇게 수를 대입해서 a값, b값을 구할 수 있다. 의미를 체크하자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될 이 나머지 정리까지 들어가는 표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계수 비교법보다 그 구하는 미정계수법은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 판단하셔라. 자, 그러한 과정으로 오른쪽 문제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25, 26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유형들이니까 25, 26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27, 28에서 활용되는 문제들도 살짝 건들고요. 추가적으로 하나의 계수 상황을 활용하는 항등식 포인트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25, 26 한번 풀어보시죠. 오케이, 스톱. 자, 25번. 답은 많이들 나온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문제의 답은 얼마니? 오케이. 어디서 들렸다. 누군진 모르겠다. 6. 그죠? 들렸죠? 오케이. 답은 6이었습니다. 체크 한번 하시고. 자, 여기 있는 지금 문제 유형을 보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B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C 라는 녀석이 뭐 이런 녀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가로의 항을 보여주긴 했는데 기분이 나쁜 가로의 항을 보여준 거다. 그죠? 그래서 수를 대입하기가 너무 복잡해 라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계수비교법으로 일단 간다고요. 저거 전개하면 x 4제곱 6x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ax 4제곱 마이너스 6ax제곱 플러스 9a에 이런 녀석이 더해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그래서 ax 4제곱 플러스 b-6ax제곱 플러스 9a-b 플러스 c입니다 라고 정리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오케이. 빠르게 연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녀석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a 값은 계수 비교하니까 1이더라. b-6a는 마이너스 5다. 근데 a가 1이니까 b-6이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b의 값 또한 1입니다 라고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b의 값 또한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고 마지막 9a-b 플러스 c가 10인데 9a는 a 값에 1을 대입해서 9 b의 값도 마이너스 1 b의 값에 1 대입해서 1 거기에 플러스 c가 12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c는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그죠? 빠르고 정확한 연산을 통해서 계수비교법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항등식이라는 표현에서요 라는 정보였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26번 가보실게요. 자, 26번 문제의 답은 몇 번? 오케이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좋습니다. 혹시나 잘 안 보이셨으면 쭉 전개하고 계셨을 텐데 전개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의 일단 첫 번째 시선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가 먼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자의 표현이 우리한테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라는 표현은 주더라 체크하시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은 식이다라는 게 판단되는 이퀄의 관계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오른쪽에 미정계수가 배치되어 있고 그 미정계수가 배치되어 있는 각각의 문자가 x, x, x-1, x-1, x-2, x-2가 지금 들어있는 거 보인다 이거지? 가능! 이렇게 서로의 곱하기의 미지수의 형태들이 인수를 표현하고 있을 때 항등식이라는 녀석을 활용하는 방법은 수치 대입법이라는 녀석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자고요. 어떻게 대입할 건데? 라고 얘기하자면 빨간 부분이 0이 되는 x의 값은 그냥 x가 있을 땐 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노란 부분을 0을 만드는 x의 값은 1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파란 부분을 0을 만드는 값은 2를 대입하시면 된다고. 세 번의 대입을 통해서 각각의 문자를 지웁니다. 0을 대입하면요.
x 빨간 부분이 다 사라지면서 노란 부분이 마1, 파란 부분이 마2, 1 곱하기 2가 되니까 앞에 있는 00 들어간 6이라는 녀석이 2, b가 됩니다. b는 3이죠. 오케이. 나머지 것들은 일단 수를 대입해서 4, 마 9, 6, 1이라는 녀석이 되고 오른쪽은 노란 부분이 사라지니까 여기 들어가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가 되죠. c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 16, 마이너스 9 곱하기 2, 18 더하기 6이라는 녀석이 파란 부분이 다 사라져서 2 곱하기 1 곱하기 a, 이 a가 되더라. 포인트 잡으시면 여기서 4가 되죠. 그래서 a는 2였다. 빠르게 체크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 형태였고 그래서 답은 4입니다 라는 유형이었다. 체크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27, 28은 활용 문제들이기 때문에 27번 같이 한번 가볼 테니까 문제 한번 먼저 쳐다보고 계시죠. 자 문제 봐봐요. 지금 여기에 문제는 아래에 있는 식을 소개합니다.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식을 소개하죠. 그죠? 그래서 2차 식을 보여준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실수 m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갖습니다라는 표현을 줬다고. 포인트 잡자고요. 그죠? 활용의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누구에 관계없어? m에 관계없죠. 근데 그 m에 관계없이 뭘 가자? 1을 근으로 가자. 자, 근이라는 건 방정식의 누구 값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x의 값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x는 항상 1입니다. 언제? m의 값에 관계없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문제의 표현은 x가 1이라는 녀석을 대입해도 됩니다. 언제요? m의 값에 관계없이요. 의미 괜찮죠? 결국 x와 m이라는 녀석이 둘 다 미지수인데 x는 1일 값을 대입하는 미지수고 m 값은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던지기 위한 미지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한 거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예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항을 통해서 나 m 값에 관계없어라는 표현은 이 녀석이 m에 대한 항등식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 의미 부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을 통해서 곱하기 1이었던 건 일단 지워서 헷갈림을 좀 방지해보면 어머나 p의 값을 구해야 되네. 마이너스 2. q의 값을 구해야 되네. 아무것도 없잖아. 개수 비교를 하셔도 되고 기분 나쁘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2와 이 정도 대입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니? 오케이. 수치 대입을 한번 가봅니다. m의 값에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먼저 p를 없앨게요. 그러면 1, 마 4, 0으로 사라지고 플러스 q가 0이니까 q의 값은 3입니다. 두 번째, m의 값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둘 다 남겨야 되는데 2 집어넣어서 앞에 거 없앨게요. 2를 대입하면 0으로 사라지니까 1, 2 들어가면 4p인데 q는 3. 그러면 4p가 마이너스 4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었겠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서로의 합은 2입니다라는 문제였다는 거 판단합시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28번 넘어가 볼게요. 28번 문제 한번 볼게요. 28번도 활용의 포인트에서는 그래도 가벼운 여러분들의 개념의 포인트로 던지고 있는 문제 유형인데 어떤 문제냐면 나의 관계성을 먼저 던져요. x와 y가 이렇게 이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래의 식은 그 x, y에 대해 식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항등식의 개념을 던지고 a값, b값을 찾게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은 뭐를 주는 거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던져졌을 땐 이 식이 이 식에게 치환의 과정을 주고 있다. 곧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켜라 라는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만 판단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러한 지금 이해만 되시면 포인트 끝. 그럼 이제 한 문자로 바꿔볼게. 2를 넘겨서 x-1은 2y 더하기 2니까 결국 x의 값은 2y 더하기 3과 같겠죠? 그 식을 저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2y 플러스 3 마이너스 b y 더하기 6은 0인데 x, y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y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고요. 두 번째 y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 대입해서 값만 찾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요거 0이 되고, 요거는 2분의 3b 더하기 6은 0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b의 값은 마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판단하시고요. 0이란 녀석이 들어가면 0으로 사라지고 0이 들어가면 3a 더하기 6이 0이 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입니다 라는 문제의 표현에서 8이라는 답을 나타냅니다의 정보였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괜찮지? 오케이. 정리 쭉 하시면 최종적으로 하나만 더 던져서 항등식 파트도 일단 마무리해 볼게요. 자, 추가적인 개념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유형적인 개념입니다. fx라는 녀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 a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2제곱 더하기 a3x 세제곱 더하기 해서 an x n제곱이라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각각의 항의 상수항부터 각각의 차수의 개수들을 an이라는 녀석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사항을 통해서 뭘 물어보는 유형이냐면 첫 번째, 이 식의 상수항은 얼마입니까? 라고 표현할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이 식에서 상수항 A0라고 표현해 볼게. 그러면 이 식에서 상수항 포함 전체 개수의 총합은요?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표현하는 문제가 던져질 때 있고요. 세 번째, 홀수 개수, 그 안에 들어있는 짝수 개수의 상수항 붙은 거 물어볼 때가 있다고요. 오케이.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파트, 바로 이 항등식 파트에서 해결이 가능해지는데 왜 그런지 봐봐. 자, 상수항을 우리가 구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앞에 fx equal 이 식입니다 라는 항등식 개념에선 x라는 녀석이 다 사라지고 a0만 남아야 상수항이지. 그럼 뒤에가 다 사라지려면 x에 뭘 집어넣으면 사라질까를 생각하는 거. 그럼 뭐다? 그렇지, 0 넣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a0는 f0입니다 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든 정보는 뭐다? 수치 대입법이라고. 두 번째, 전체 개수의 총합이라고 얘기하는 a0부터 an까지 합을 물어봅니다. 뭐 대입하면 되죠? 그렇지, x가 곧 곱하기 1이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표현으로 바뀌려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라는 의미로 부여할 수 있다고. 의미 괜찮수? 오케이. 전체 개수의 총합은 항상 뭐 대입하기? 1 대입하기라고. 가능하죠? 1을 대입해서 얘네들을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로 만들어버리면 다 앞에 개수들만 나타난다의 표현이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홀수 개수의 총합과 짝수의 개수의 총합을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죠?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홀수와 짝수를 구분지어주는 부호가 다른 녀석들이 필요합니다. 이 뒤에는 부호는 사실 홀수와 짝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을 나타내는 값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돼야 되잖아. 그러면 지수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지수가 짝수일 때는 플러스로 나타나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는 의미라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위와 아래에서 홀수만을 남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결국 부호가 다른 녀석들을 남기겠습니다라는 정보로니까 결국 홀수를 만들 땐 서로의 차례 관계를 표현한다고. 그죠? 차례 관계를 표현하면 얘네들은 다 사라지고 얘네들이 다 2배로 나타나니까 결국 이 식에서 나타나는 정보는 f1에서 f-1을 빼는 경우로 나타나는데 그때는 2배가 되니까 그 2배를 나눠서 나누기 2라는 표현으로 연산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아? 오케이. 다시 얘네들의 짝수만 남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플러스 관계로 이제 홀수항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짝수만 남기는데 그때 2배가 되죠? 그래서 f1 더하기 f-1은 2배의 내가 구할 식이 되니까 그 녀석을 2로 나눈 값이 나의 값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 개념적으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결국 나의 이러한 꼴에 대한 개수들의 상황을 물어보는 정보에서는 언제나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계산하시면 되더라 포인트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나머지 정리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건 일단 기본적인 시작은 이런 거야. 우리가 앞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만을 구할 거야. 오케이? 근데
거기에 당연히 우리한테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빠른 연산으로 구하기 위한 과정을 활용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활용하는 정보는 항등식에서의 수치 대입법을 활용한다 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일단 가볍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런 식이 있었다 이거자. 2차 식을 x-1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라는 표현은 이렇게 우리가 검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보에서 얘가 물어본 거예요. 야, 이 상황에서 나머지는 얼마니? 라고 던진 거죠. 그죠? 어머나, 이제 보이지? 내가 이 식에서 직접 나누거나 혹은 조립제법을 쓰면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근데 난 이것만 필요해. 그 말은 얘가 없어지면 되지. 얘가 없어지려면 결국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돼. 이렇게. 나머지 정리는 언제나 뭐다? 대입법이다. 뭐? 수치 대입법이다. 몫이 사라질 수 있는 x의 값을 대입합니다의 표현으로 앞에다가 대입하시면 4라는 녀석이 r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머지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죠. 가능하겠죠? 정리 한번 합니다. 결국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면 fx라는 녀석을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은 f 알파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머지 정리. 다시 이 식을 a 곱하기 x-알파라고 표현하더라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의 표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동일한 식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나머지 정리라고요. 의미 괜찮을까요?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근데 이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1차 식에만 활용되면 너무나 편하겠지만 사실상 2차, 3차, 4차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존재하더라 라는 표현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고요. 확장에서는 뭐를 확장시키냐면 나누는 식의 차수를 높인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가볼게요. 쟤를 앞에 있는 것만 세제곱으로 바꿔서 식을 한번 변형할게. 그리고 뒤에 식은 얘를 2차로만 바꿔서 식을 변형할게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1차로 나눌 때 뒤에 항상 r이라고 썼지만 2차로 나눴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될 거. 내가 나누는 식이 2차 식이야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되니? 그렇지. 나보단 차수가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1차 이하가 되죠. 1차였으니까 상수항이 돼서 r이라고 썼지만 여기는 본래 자리는 rx야. 그죠? 그러면 이 rx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내 나누는 식의 차수가 2차일 때는 1차 이하, 3차일 때는 2차 이하가 되겠죠. 혹시나 4차까지 나타나면 3차 이하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각각 표현하는 방법은 1차 이하라는 표현 뭔지 모르니까 1차식 ax 플러스 b로 a는 0이어도 상관없잖아. 의미 괜찮죠? 2차 이하는 어떻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표현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결국 3차라는 녀석 또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각각의 나누는 식의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를 결정하세요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로 던져지더라.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이 식을 다시 한번 옆 아래쪽에다가 표현해보면 결국 넌 x제곱 마이너스 1 qx 더하기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식이었어. 의미 괜찮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식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나누는 과정도 분명히 존재하고 조립제법이란 녀석은 불편하니까 사용하지 않겠지만 결국 이 상황이 우리가 나머지만을 구하는 ax 플러스 b 구하기라는 포인트라면 다른 방법, 곧 앞에 있는 나누는 식을 봤을 때 얘가 뭐가 되더라? 인수분해가 되더라의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두 번째 해석이라고요. 의미 괜찮죠? 그럼 이제 이게 인수분해 되니까 이 식을 변형합니다. 어떻게? 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몫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생겨버렸죠? 미지수 두 개죠? 그래서 다시 뭐 수치 대입법이 가능해진다고요. 내 녀석을 통해서 x의 값에는 1을 대입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두 개의 항이 보이는데 1을 대입하면 앞에는 5-1이어서 4가 되고요.
오른쪽은 1이 들어가서 0으로 사라지니까 a 더하기 b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 2, 마 3, 마 1이 되니까 마 6이 되고요. 오른쪽은 0으로 사라지고 a만 마이너스로 나타나겠죠. 오케이. 예스. 그렇게 해서 결국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정보 a값, b값에 연립이 나타났습니다. 위아래 더하게 되면 a가 사라지고 b만 남아서 b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위아래를 빼게 되면 bb 사라지고 a만 남아서 2a가 10, a는 5였다 이거죠. 이렇게 a값, b값을 찾게 되면 결국 내가 구할 최종적인 나머지 rx는 5x-1입니다 라는 ax 플러스 b의 a자리, b자리를 채워서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단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결국 항등식이라는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나의 인수분해 되는 2차, 3차, 4차까지 차수가 확장되더라도 각각 수를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하실 수 있다. 포인트 괜찮겠죠? 오케이. 처음 시작은 이렇게 단순한 아이디어로 간다는 거 포인트 잡아보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신 뒤에 옆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적용시켜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답은요. 넘버 오케이 4. 잘 봐. 여기 지금 왼쪽 정보를 오른쪽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봐봐요. fx라는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을 얘기했지. 시간 한 번만 더 보여줄게. 나의 fx라는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누굴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3이다 라는 표현인 거라고. 그죠? 그러면 지우야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결국 저 qx가 사라질 거야. qx 앞에 있는 x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가능? 이건 이 앞에 있는 항을 보고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해서 f 마이너스 1은 3입니다 라는 정보를 찾는 거야. 의미 괜찮지? 다시 아래에 있는 식도 한 번만 써볼게요. 우리 이 문제에서만 쓰고 다음부터는 1차식은 편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3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럼 x의 값에 뭐 대입할까? 1. 가능? 오케이.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1을 대입하면 x자리는 다 1이 채워지고 얘는 0으로 사라지니까 f1이 23입니다 라는 정보를 준다라는 판단이 들어간다고. 의미 괜찮죠? 결국 위에서 주어진 정보는 이렇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어진 정보 찾기 포인트 끝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간다고. 자, 결국 구하라 라고 얘기했던 문제 또한 나머지였습니다. 뭐로? 그 fx를 다시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물어봤잖아. 오호! 방금 전에 봤던 건데 나의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어. 몫이 누구일지 몰라. 근데 나머지는 몇 차이야? 2차로 나누면 몇 차이야? 1차 이하. 오케이. 1차 이하를 표현하는 방법 ax 플러스 b라고. 의미 괜찮죠? 자, 근데 이 앞에 2차식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지. 가능?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봤더니 대박스.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나머지만을 구하기 위해선 몫이 필요 없으니까 앞에 항을 봤더니 인수분해를 통해서 두 개의 힌트를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인수분해 되면 x의 값에 0이 되는 각각의 값들을 대입한다고요. 그죠? x에 3을 대입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3을 대입하는 순간 fx는 f3이 되고 얘네들은 0으로 사라지고요. 3이 들어가서 3a 플러스 b가 됩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 안에 있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 얘도 다시 0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f3이 누구야 해서 앞을 살짝 쳐다봤더니 그러니까요. 어머 미친. 문제가 x-3이랬는데 제가 x-1로 썼죠. 자, 그러면 결국 f3은 23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f3의 값이 23입니다 라는 정보로 f-1은 3입니다의 정보로 옮겨진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죠. A값, B값만 구하면 되는 상황, 결국 위아래를 연립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판단하시면 B의 값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뺍니다. 20이고요. 3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4A가 되죠. A의 값은 5였고 A에 5를 대입하면 B의 값은 8이더라.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할 수 있는 나머지 RX는 AX 플러스 B 곧 5X 플러스 8입니다의 정보로 완료된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러면 30번 빨리 한번 가보시죠. fx라는 녀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0입니다 라는 표현은 이제 얘가 qx와 곱해진 녀석이니까 얘를 없애는 x의 값을 대입하면 얘가 된다라고 표현하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정보 f-2는 10입니다의 정보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죠? 콜. 두 번째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식 세워볼까? fx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 몫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ax 플러스 4라고 얘기했네 까지 일단 적용시켜서 가실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2 여기에 마이너스 5 들어있죠. 생각하지 말랬다. 이 상황은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라 5 대입하라 라고 얘기하는 정보라는 거. 그러면 앞에 대입해서 f-2가 얘네들은 언제나 다 0으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돼 있을 거고 f5라는 녀석은 여기에 5가 들어가니까 5a 플러스 4가 돼 있을 텐데 그 상태에서 오모나세상에 주어진 마이너스 2라는 나의 f값이 이 녀석에서 활용되는 값이었네 라는 포인트로 해석이 가능했잖아. 콜. 넘겨서 결국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이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았죠? 오케이. 같은 형태로 계속 문제를 물어봤다. 체크 하나 하시고 자 라스트 31번 fx라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을 첫 번째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뭐 한대요? 나누어 떨어진대죠. 자 표현 하나 봅시다. 나누어 떨어집니다라는 건 나머지가 얼마였죠? 0이었죠. 그죠? 그러면 결국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f2가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표현하실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1번씩 나타나겠네. 첫 번째 2를 대입하면 16-43 12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입니다의 식 하나 던져졌네요. 의미 괜찮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넘어왔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의 몫을 오케이 포인트 잡아 다시 그때의 몫을 자 분명히 나머지 정리에서 몫을 건드는 문제가 또 하나의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이 몫을 건드는 문제에서는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검산식 세우셔서 활용하는 포인트를 먼저 연습하셔야 돼. 오케이? 수치 대입을 통해서 활용의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상황을 미리 연습하기 위해서 검산식을 조금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두 번째 과정으로 가볼게요. 그때의 몫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나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건방졌구나.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fx라는 녀석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했잖아. 그지? 이게 검산식이야. 식. 그러면 이때 그 몫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식을 세우지 않아서 몫을 못 봤을 뿐이야 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근데 이 몫은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래지. 그럼 내가 쓴 이 몫을 다시 어디로? 아래의 주인공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가능해? 그 qx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이제 또 다른 q가 필요하니까 q1x 정도로 적고요. 거기에 나머지 3입니다 라고 표현한다고.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qx를 이 자리에도 채울 수 있어요의 화살표 반대 과정으로 다시 올린다고요. 의미 괜찮을까? 요게 연습되어 있으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몫을 건드는 문제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fx를 표현해 보면 이런 녀석이 x-2 곱하기 qx가 x 플러스 1 q1x 더하기 3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다가 쭉 집어넣어서 이걸 전개할 때는 전개하는 항이 이거 한 항, 이거 한 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확인하셔서 전개하시면 되고 결국 x-2 곱하기 x 플러스 1 q1x 더하기 3 곱하기 x-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서 완료시키면 돼요.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그러면서 식의 의미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마무리 지으십시다. 자, 결국엔 나의 fx라는 지금 이 식은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3 곱하기 x-2라는 나머지를 나타낸다의 표현으로 바뀌어버렸죠. 근데 그때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누는 식을 봤더니 어머나 인수 두 개 보이지? 수 뭐 대입? 2와 마이너스 1 대입이 들어간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2를 대입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2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고 오른쪽은 0으로 여기는 사라지는 값이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0이었잖아. 아, 우리가 구한 그 식이구나. 1번식.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0으로 사라지고요. 저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 3 곱하기 3이어서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가능합니까? 예스! 그래서 A값, B값 구하는 지금 과정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녀석들을 위아래 연산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 B가 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연산하면 A는 3A 나타나고 마이너스 5가 4에서 빠지니까 플러스 9가 되나요? 위아래 빠지면 9. 어머나 세상에 A의 값이 0이었네? A가 0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B의 값은 마 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가 봐. 의미 맞나요? 오케이. 일단 갑니다. 자, 그러면 A값, B값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의 A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가서 사라지고요. B의 자리에는 마이너스 4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fx가 이런 식으로 결정되더라. 그지? 다시 여기에 있는 지금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와 보면 결국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로 결정되더라. 오케이. 그 상황에서 x-3으로 나눈 나머지 r값은 f3입니다 라고 얘기할 테니까 집어넣어서 54 빼기 27 빼기 4 곧 23입니다의 문제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 포인트 끝. 9번이야. 인수 정리. 얘는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 옆에 있는 문제는 과제로 나갈 거예요. 졸라 쉽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뭐야, 형놈 새끼 안 풀어주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인수 정리라는 건 누구냐면 나머지 정리예요. 그 나머지 중에서도 훨씬 쉬운 거. 왜? 항상 그 뒤에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이 붙을 때 인수 정리라고 해요. 곧 무슨 말? 나머지가 0인 나머지 정리. 자, 근데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독단적인 파트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바로 이 녀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녀석을 표현하기 위해서 곧 아이디어를 던지기 위해서 파트가 하나 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무슨 말인지 가볼게. 나의 fx라는 녀석이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 f알파는 0입니다의 표현을 의미하지. 가능해? 반대로. 그렇다면 f알파가 0이면 x-알파라는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 말은 즉슨 얘를 뭐로? 인수로 같잖아. 표현 주는 거 체크하시라고요. 살짝 예시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이 녀석만 포인트 딱 잡으시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가볍게 예시 한번 봐볼게. x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2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있답니다. 그죠? 자, 이 식은 무엇을 인수로 갖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치자. 얘 찾으래 라고 얘기하는 정보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인수분해라고요. 고차식의 인수분해. 그럼 뭐 찾냐면 바로 0이 되는 알파의 값을 찾아서 x-알파를 찾는다의 표현으로 역순으로 가시면 된다고. 무슨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아보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쉬운 힌트들은 개수 1, 마이너스 2, 1이기 때문에 어머나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2 플러스 1이라서 0이 되잖아. 곧 이 식을 fx라고 봤을 때 f1은 0인 거지라는 걸 우리가 직접 찾게 하죠.
찾으면 결국 이 식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수는 x-1이다라고 찾는다고. 의미 괜찮아? 양쪽의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 이 식에서 주는 인수정리라는 건 이 역순이 아닌 본래의 식 그냥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0의 값을 갖는 알파를 대입하세요의 표현이 되겠지만 그 알파를 직접 찾게 하는 과정이 바로 고차식의 인수분해더라. 체크하시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